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세 종류의 동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 종류는 조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를 말합니다. 일반 동사 또는 어휘 동사라고 하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런 동사를 설명할 때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뭐 이런 순서로 비동사를 제일 먼저 설명하게 되는데 저는 조동사를 먼저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비동사는 굉장히 영어에서 특이한 형태도 다양하고 특이한 동사인데요. 자, 일단 조동사를 보면 왜 비동사를 이제 가운데에 넣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조동사는 이렇게 1, 2, 3, 4 네 가지 종류로 다시 분류가 되고요. 다음에 5번이 비동사이고 6번이 일반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1번은 보통 우리가 문법적에서 보면 조동사, 그러면 1번의 경우 must나 will, can 이와 같은 조동사를 조동사다 이렇게 하는데 실은 이거 말고도 2, 3, 4와 같은 다시 세 종류의 조동사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must, will, can 이거는 화법 조동사라고 하고요. 2번에 이제 문법적인 이유 때문에 have, has, had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이런 조동사를 완료형 조동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뉴욕에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어떤 경험, 갔다 온 경험이 있다. 이런 걸 나타낼 때 쓰이는 조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he was working hard in the laboratory 했는데 이때는 진행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진행형 조동사가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e window was broken. 윈도우가 깨졌다. 이렇게 수동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was, 수동태 조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죠. 자, 그런데 5번에 보면요. 이 was가 3번, 4번에선 조동사로 분명히 쓰인다고 했는데 5번에서는 was가 조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에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동사를 돕는 게 아니라 he가 즉 정체가 누구라고 밝히는 a teacher라고 그죠? he와 a teacher 주어 보호라고 하죠. 이것을 두 개를 연결해 준다 그래서 연결 동사라고도 하는데 또는 어휘 동사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조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 3, 4, 5에서 3, 4를 보면 조동사로 사용됐고요. 5, 6번은 일반 동사라 그랬죠. He took this picture. 그래서 이 5번의 was는 3, 4, 5로 묶일 수 있고 또 5번의 was는 5, 6 이렇게 어휘 동사로도 묶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의 쓰임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또 비동사는 형태도 다양합니다. 6번 먼저 볼게요. 6번에 현재형은 take 또는 기본형 take라고 하죠. 그리고 과거형, 그 다음에 taken, 과거 분사입니다. taking, 현재 분사.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 비동사에서는 기본형 be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형은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과거형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과거 분사는 하나, been, 현재 분사는 being 해서 하나, 모두 8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영어를 배우는 분들은 도대체 이 8가지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더군다나 또 3번, 4번에서는 분명히 또 뭐 진행형을 만들 때 쓰이는 진행형 조동사다. 4번에서는 수동태 만들 때 쓰이는 수동태 조동사. 조동사라고 했는데 5번에서는 조동사가 아니고 또 뭐뭇이다, 뭐뭇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동사 처음에 배울 때부터 영어 배우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 시작하는 분들은 일단 뭐 am, is, are, was, were 뭐 이 정도 가려 쓰는 것을 좀 연습하면 좋겠고요. 너무 뭐 나머지 being이나 being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는 거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간단한 연산도 너무너무 어려웠고 나눗셈, 덧셈, 뭐 곱셈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동사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그거 별거 어렵지도 않은 거였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웃을 날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뭐 어렵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번 강의를 통해서 비동사가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만 알아놓고 뭐 그렇게 크게 욕심내서 이번 뭐 한 10분도 안 되는 강의 동안에 비동사 완전히 끝내겠다 이러지 마시고 어떤 건지 알아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동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우리가 무엇을 동사 또는 명사, 형용사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럴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형태, 기능, 자리, 문장 내에서 자리. 근데 이번 강의는 제가 비동사의 뭡니까? 형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사는 현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현재형이 있고 과거를 나타낼 때 쓰이는 과거형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현재형은 am, is, are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쓴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주어의 형태 1인칭과 또 3인칭 단수 그 외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주어는 인칭 대명사가 영어에서는 1번에 I, 또 he, she, it 4개죠. 그리고 you, they, we 모두 7개가 있는데요. 그 인칭,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또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am, is, are 이 세 가지를 가려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이다, 주어가 뭐 단수든 복수든 1인칭이든 2인칭, 3인칭이든 관계없이 이다만 써서 무척 간단했는데 이거 영어 처음부터 배울 때 비동사 배우게 되는데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한가? 너무 혼돈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에 좌절되지 말고 조금 지나다 보면 와 이렇게 쉬운 게 있나? 뭐 별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m, is, are를 뭐 가급적이면 좀 잘 신경 써서 가려서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문장의 시제가 과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소 간단해집니다. 왜냐면 현재형에서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었는데 과거형에는 was와 were로 두 가지로 간단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형에서는 am하고 is를 구별해서 썼죠. 1인칭 I일 때는 am이고 3인칭 단수일 때 is를 썼는데 과거 시제였을 때는 1인칭과 3인칭 단수 모두 was로 통합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줄었죠. 그리고 나머지 you나 they나 we는 그냥 are가 아니라 were로 바꾸어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에는 이제 5가지를 배웠죠. is, am, are, 다음에 was, were. 6번째는 더 간단해집니다. 주어가 인칭과 또 단복수에 관계없이 만약 문장에서 이렇게 must, will, can과 같은 화법 조동사가 사용될 경우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동사를 쓰면 됩니다. 이제 좀 간단해졌죠. 그래서 6번째는 기본형이라고 하는 비동사를 쓰는 언제 쓰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실은 6개까지만 잘 아셔도 뭐 되는데 이제 나머지 2개 조금 복잡해집니다. 2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냐면 현재 분사인 being과 과거 분사인 been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보면요. Someone has stolen the money 이렇게 됐죠. 누군가가 돈을 훔쳤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요. 뭐가 되냐면 has stolen일 경우엔 has been stolen이 됩니다. 왜 been이 되는지 이런 것은 제가 조동사를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has 다음에 비동사가 올 경우는 has been 이렇게 과거분사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놓으면 되고요. 자, 비동사가 올 때는 이 문장에서는 지금 they가 3인칭 복수니까 어가 선택됐죠. 이렇게 비동사가 왔을 때 뭐가 쓰일 수 있죠? 현재 분사 being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올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비동사가 오면 그 다음에 being이 와야 되고요. 그 앞에 완료형 조동사인 have나 has가 오면 그 바로 다음에는 비동사가 사용될 경우는 과거 분사가 옵니다. 그래서 have 또는 has been 이렇게 기억하고요. be, being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과거 분사가 오고 언제 현재 분사가 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뭐 한 10여 분 되는 동안에 제가 비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좀 복잡하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르면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왜냐면 영어가 어차피 모국어가 아닌데 비동사만 제대로 쓴다면 그냥 비동사만 쓸 줄 안다면 형태는 조금 이상할지라도 외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거 갖고 뭐 트집을 잡고 흠을 잡고 막 고쳐주려고 면전에서 막 고쳐주려고 하는 외국인이나 또는 한국인 선생님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뭐 잔소리가 많은 꼬질꼬질한 그런 아주 깐깐한 선생님 또는 깐깐한 외국인 아니면 영어를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외국인 원어민입니다. 미국인, 영국인 이렇게 대범하게 마음을 갖고 편하게 잘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대충 사용하시다가 글 많이 읽으면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네,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 또 뭐 조회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